네, 자, 시장의 이슈 속에서 저희가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퍼블릭 투자자문의 김현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낯이 익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더 퍼블릭 투자자문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현재 운용 수익률도 함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2015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 회사고요. 현재는 이제 자산운용업을 진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매니저들이 고려대학교 가치투자 동아리 출신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 연령이 30세로 상당히 낮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수익률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가 20여 %, 해외 펀드는 30% 정도 기록하고 있고, 작년에는 국내 해외 모두 40% 정도의 수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익률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준 대표님이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창에서 많이 뵌 것 같다고 또 네. 예능에서 뵌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일단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국내에서 21%, 해외에서 37%를 올리셨는데 이렇게 고수익을 낼 수 있었던 올해는 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수익인 이유,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한 가지만 이제 꼽자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집중 투자라는 걸 합니다. 집중 투자. 네, 국내든 해외든 이제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종목군에 대해서 공부가 이미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던 것인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는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걱정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깊이 해놓은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벌어졌을 때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에서 회복할 수 있는 피해를 받지만 결국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면서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든지 뭐든지 오든 간에 이 시장과 상관없이 잘 오를 수 있고 피해가 있더라도 피해를 좀 덜 받는 기업에 좀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을 좀 많이 내신 거군요. 그러면 그래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충격이 있었을 텐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는 좀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연초에 장세를 기억해 보시면 1월 달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미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고 주식을 팔아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때 현금 비중이 20%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닥치게 됐고, 그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시고 증시에 일부 취해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다시 주식을 많이 팔고 현재는 현금 비중이 30%가 넘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증시가 어려울 때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을 바꿔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런 격언을 떠올리게 되는데, 주가랑 상관없이,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언제나 영웅이 되는 주식들은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을 찾아내려면은 사실은 B2B 주식들 또는 중후장대형 주식들은 이 거시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어디에 지갑을 여는지 좀 면밀히 지켜보고, 코로나19 때도 결국에는 말하자면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바뀔 수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 집중해 보시면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B2B 업종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자와 연관관계가 높은 B2C 업종군에 집중을 하시는 거군요. 저희는 거의 그런 투자만 하고 근데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또 현금 비중을 좀 높이셨고 예전에 방송들을 보니까 지금 약간 시장에 대해서 신중론을 갖고 계신 듯한데 좀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수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매우 부담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앞서서 이제 방송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쪽의 전문가가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이런 것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리기가요. 다만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산군이든지 간에 지금 매우 인기가 있는 것, 그리고 어디 가나 얘기가 들리는 것 또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또는 주식
또는 금융상품 이런 것들은 좀 꺼리신다면 사실은 돈 버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돈을 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켰다가 확실히 벌 수 있을 때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언택트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에 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환경보다는 이 종목, 그 종목이 갖고 있는 뭐 매출이라던가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시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언택트도 좋가 보이지만 최근과 같은 언택트 시장,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네. 좀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싫어하실 분들 좀 있을 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네이버, 카카오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언택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이 아니라 작은 기업들 중에서 일부 언택트 시대에 뭔가 주목을 받을 그런 주식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이고요. 한마디 첨언 드리자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꼭 좋은 주식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은 어느 정도 시기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낮은 주가에 형성돼 있으면 좋은 주식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면 나쁜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지 말고 네. 내 소중한 돈을 더 좋은 주식이 없는지를 찾아보시는 데 시간을 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더 좋은 주식을 좀 찾아보자.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 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더 좋은 주식을 찾아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B2C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시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네. 이제 운영업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외부에다 얘기하는 것 같이 이상한 일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지 과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올해 저희가 운 좋게 매도한 주식 중에 국내 주식은 클래시스라는 주식이 있었고요. 그쵸. 주가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의 이제 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데요.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저희는 이게 네. 작년에 매수를 했고요. 작년에요. 네. 빨리 하셨군요. 올해 네. 이제 코로나19에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외부 활동을 중단하니까 네. 미용 시술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걱정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재난지원금을 많이 쓰는 곳 또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미용 시술이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수혜를 받는 시기에 저희는 주가 올랐으니까 매도하는 전략을 취했던 거고요. 매도는 그러면 언제쯤 하셨을까요? 저희는 한 2배 이상 수익을 내고 이제 팔았으니까 그래요? 코로나19가 정점을 이루었을 때 오히려 이런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메이투안 디엠핑이라는 네. 이제 음식 배달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영업은 중국에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과 같은 네. 음식 배달 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곳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해외 주식이 투자하는데 장점이 있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 배달을 많이 시켜 먹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상장 주식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음식 배달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은 했지만 투자로 실현시킬 수가 없었는데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국내 해외 주식을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영국 또는 독일에 있는 회사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는 지금 말씀드린 메이투안이라는 회사를 네. 투자함으로 해서 실제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돈을 쓰고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곳에서는 저희는 수익을 내고 결국에는 실현했습니다. 네. 자, 메이투안이나 뭐 클래시스를 보더라도 매수매도 원칙이 좀 상당히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원칙을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매도 원칙을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그쵸. 계십니다. 근데 네. 실제로는 매도의 원칙을 생각하려면 이미 매수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매수는 일반적으로 그냥 들은 주식 또는 좋다고 하니까 샀기 때문에 결국엔 매도의 방법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수할 때 이미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안 좋을 상황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최소한 3가지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추적 관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 비싸게 거래되게 되면 당연히 팔게 되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계속 바뀌어서 결국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라고 생각할 때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매도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매수하실 때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지, 왜 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메모를 해두시고 그것을 숫자로 그리고 금액으로 결정해 두신다면 매도하는데 별다른 걱정이나 어려움, 아쉬움 없이 수익 실현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매도할 때 내가 왜 샀지, 왜 팔까라는 거를 확실히 좀 정하고 매도를 한다면 조금 손실률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여러 가지 종목들 과거에 좀 매매를 하셨던 예시를 봤는데 2014년부터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띕니다. 더존비주원이라는 종목인데 거의 뭐 8년 정도 갖고 계신 종목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래 갖고 계신 이유도 궁금하네요. 저희는 지금까지도 더존비주원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외부에 저희가 가진 주식을 오픈을 안 하는데 그 원칙을 세우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라 이미 저희 회사랑 더존비주원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주식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주식은 15배 정도 올랐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더 오를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언택트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뉴딜도 있고. 맞습니다. 과거에 사실 이게 저희가 7,000원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7,000원부터 뭐 한 10배 오르는 국면까지는 이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ERP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근데 10배가 올랐음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이 회사가 협업 툴이라고 하는 중소기업들이나 벤처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룹웨어라든지 메신저, 이메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 더존비주얼은 과거에도 그런 제품들을 잘 만들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협업 툴인 위하고라는 신제품이 앞으로도 잘 된다고 하면 상당한 잠재력이 있고 실제로 실패한다고 해도 하락 리스크가 저는 좀 작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주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더존비주얼까지 한번 들려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투자의 롤모델이 있다면 또 투자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짤막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이제 롤모델로 생각하시는 분은 미국의 필립 피셔라는 투자자고요. 그 아들분인 켄 피셔도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을 왜 존경하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를 훌륭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훌륭한 기업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그렇지만 극복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주가가 일시 하락했을 때란 뜻입니다. 그때 투자하면 아버지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켄 피셔는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더 들어봤고요. 더퍼블릭 투자자문의 김현준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